지금 보면 말년의 걸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3명의 젊은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10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도 없고 전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디선가 이 그림을 계속해서 그렸던 이제 그런 작품이 되는데, 참고로 지금 이 작품은 뭘 모티프로 했냐면 젊은 시절에 본인이 잊지 못했던 가장 좋아했던 화가, 그 화가의 대표적 우리 아까 앞에서 봤어요. 아비뇽의 처녀들, 그쵸? 아비뇽의 처녀들, 아비뇽의 여인들. 이 작품에 대한 여운이 평생을 컸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서도 인터뷰했던 것 또는 친구들한테 했던 말 중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죽기 전에 이런 대작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근데 이게 로랑생 버전의 아비뇽의 처녀들처럼 지금 3명의 젊은 여인들이 탄생을 했구나. 그러니까 훨씬 파스텔의 부드러운 여성 특유의 느낌으로 완성된 말년의 걸작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의 지금 특징 보면 후기작에서 볼 수 있는 색감 보이죠? 황색, 노란색, 붉은색,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는 계속해서 기욤을 향한 그리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왼편에 보면 왼 편지지 있죠? 저 기욤이랑 주고받았던 러브레터예요. 네. 저렇게 마지막까지도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다 그려냈던 이제 대작이 탄생하고요. 자,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나서 또 극적으로 그 다음 해쯤이요. 그때 그 본인 집 있죠? 뺏겼던 집, 그 집도 되찾게 돼요. 사실 그 집도 그냥 쉽게 찾은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치는 이제 물러갔는데 웬 정육점 가족들이 와서 살고 있더래요. 정육점 사장님 가족들이 나가달라 했더니 또 무시해요. 여자들이라고. 그래서 사실 몇 년, 한 3, 4년 정도 이 소송을 했어요. 집 반환 소송을. 예. 근데 그 소송이 결국에는 오랜 끝에 이제 승소가 된 거죠. 이 그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로랑생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진짜 마지막 소원은 이제 화가로서 그림 대작도 그렸잖아요. 이 집에서 내가 숨을 거두는 거다 라는 말을 남기고, 또 바로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간 다음 해에 심장 발작이 와서 세상을 떠나요. 그때 나이가 한 73살쯤이었어요.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때 혼자 집에서 이렇게 수첩 그림 많이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친구들 많이 못 만나면서. 그 기록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죽거든, 언젠가 죽게 되면은 내 장례식에서는 흰색 드레스를 입혀달라. 흰색 드레스를 입히고 한 손에는 붉은 장미를 쥐어달라. 그리고 가슴 위에다가 기욤과 주고받았던 러브레터를 올려달라. 근데 정말 딱 그 모습 그대로 장례식이 치러져요.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래도 파리의 어떤 유명한 이제 묘지에 갈 거를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만나러 가는 듯한 그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죽고 나서 사후에 이걸 다 누가 물려받아요? 수장모로, 가정부에. 그러면서 또 약간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자, 가정부가 이걸 다 물려받은 다음에 그림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팔았다, 팔았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팔았대요. 이게 오히려 집착이었던 거예요. 네, 집착이었고, 네, 사후에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에 살면서 둘이서 살았던 정말 이 천장에 뭐 찬장에 이런 소품 하나도 손을 안 댔대요. 나와 마리 로랑생만의 기억을 나는 간직을 하고 평생을 이곳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좀 집착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화가들은 사후에 연구가 더 활발히 돼요. 그렇죠? 당시에 많은 학자들, 뭐 교수들, 비평가들이 찾아와서 그림을 보여달라. 또 사후에 너랑 어떤 일이 있었냐, 다 일대기 알려달라 했을 때 다 모두를 돌려보내요. 기록이 남지를 못해요. 한 번은 개인전을 했는데 딱 개인전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기록을 좀 많이 해달라 했더니 딱 18줄 써서 보내고 끝냈대요. 로랑생에 대한 사후 연구가 일어날 수도 없었고 거의 알려지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수잔모르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이 그림들이랑 자산이 다들 수잔모르 여동생한테 넘어가요. 여동생한테 갔다가 여동생이 마침내 세상 떠났을 때 그제서야 그림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이제. 자, 그때서야 이제 경매시장이랑 그림들이 나왔는데 같이 평가를 제대로 받았겠어요? 어렵죠. 이미 무명해, 뭔가 알려지지 못한
이제 그런 시점이었는데 약간 그림이 보면 만화 같고 동글동글 하잖아요. 핑크빛도 있고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마침 그 시절에. 그러면서 또 막 한참 일본 막 경제 호황기도 있었고 당시 일본의 한 이 사업가가 사업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뭔가 우울하면서도 근데 희망이 느껴지고 이 그림에 반했대요. 마리 랑생. 그러면서 하나 둘 하면서 다 사모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만든 게 뭐냐면 그 일본인 사업가가 만든 게 일본에 가면은 저기 나가사키 쪽이었다고 들었는데 마리 랑생 미술관이 하나가 지어졌고요. 지금 오늘 보신 모든 작품은 거기서 온 거예요. 네, 다 그분이 이제 소장을 하고 다 모았던 그 미술관. 근데 참고로 그 미술관 몇 년 전에 폐관했어요. 폐관하고 재단으로 남아서 저희가 따로 이제 대여를 어찌됐든 일본에 세운 건데 참 그래도 폐관되니까 한국에 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정말 살아서도 좀 여성 화가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후에도 연구가 좀 되지 못했다가 참 이런 사연 거쳐서 동양까지 왔다가 이제 한국까지 온 이렇게 정말 만나기 힘든 오랑생 작품을 오늘 만나봤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70대가 넘도록 이 일평생 그렸던 그림들에 보여지는 어떤 색이라든지 선이라든지 계속해서 뭔가 바뀌잖아요. 감정이 담기고 이 흐름을 오늘 다시 처음부터 가셔서 읽으면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아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자, 제 해설은 이제 여기까지 들려드렸고